빠른 기능기업가다 2부 40회, 네, 40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일부 모셨던 패널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해 주셨던 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또 앞서 이제 여기 김상호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십몇 년 정도 이렇게 생활해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 결국은 이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보셨다고 하는데 뒤에 백지호 대표님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백지호 대표님은 그 몇 년 하신 거죠? 그게 비즈니스 센터를? 8년이요. 예, 그러니까 백재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강남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니까 강남에 사무실 필요하시면 전화 드시죠. 예, 즉흥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또 아까도 뒤에 또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김보경 대표님이라고 이제 머스크팩 그 우리 남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그 여성분들 얼굴 좀 이쁘게 하시려면 한번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일부에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 같이 풀어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좀 왔고 오기 전에 아까 김상호 대표님이 먼저 질문 하나 이렇게 딱 쉬는 시간에 좀 해주셨는데 하나 먼저 그거부터 해볼까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번 직접 얘기하실래요? 일단 뭐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그 목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1인 기업을 하면서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아까 이제 뭐 윤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의 최종 목표는 끝까지 1인 기업으로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대기업의 어떤 그런 걸 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은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시고 싶은 분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도저히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 예,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하는 방법의 차이죠. 1인 기업이 맞는 사람 1인 기업 하는 거고 크게 할 사람 크게 하는 거고 맞다 틀리다라는 논리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1인 기업 하다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거고 계속 혼자 가고 싶으면 혼자 가는 거라고 그냥 보는 건데 1인 기업이 과연 영속할 수 있는가 뭐 그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일이 갈수록 저는 파편화된다고 보고요. 개개인의 니즈를 대기업이 더 이상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범주가 혼자를 놓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뭐 5인 미만, 10인 미만까지 1인 기업으로 보기도 하고 미국은 50인 미만을 1인 기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규모 조그마한 기업들이 또 다른 개인의 이런 니즈를 맞춰주는 형태 앞으로 저는 아주 큰 기업의 비즈니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대기업만 몇 개 있을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차 1인 기업화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일이 이렇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인 기업 한다 라는 이런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인생의 제가 뭐 원맨 컴퍼니를 하고 있으니까 제 목표가 제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똑같았는데요. 저는 행복한 가정이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실 제 자아가 실현되지 않고 제가 희생만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자아 실현이 제가 1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어려움이 많고 계속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자아 실현에는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내는 왜 멀쩡히 다니던 회사 물론 그 당시엔 저에게 그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줬지만
요즘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멀쩡한 회사 다녔던 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내도 행복할 수 있고 내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뭐 결국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이즈 뭐 직원의 수, 매출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행복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한 만족도를 못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만족도를 낮추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문제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1인 기업 인터뷰를 이렇게 여러 분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일에 대한 행복들이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 그럼 나중에 그럼 1인 기업을 더 성장해서 더 큰 기업으로 만들겠냐라고 했을 때 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9분 정도는 그냥 나는 이 상황에서 계속 스스로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뭐 고용 창출 뭐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고용 창출보다 이제 협업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거가 요즘 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상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 보다는 좀 작고 나에게 알찬 기업 뭐 그런 걸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질문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네요. 1인 기업 계속 하실 생각인지 계속 하시겠다 그런 분. 두 분은 계속 1인 기업을 안 하실 생각이세요? 빚 다 갚으면? 저는 이제 사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인 기업으로 이제 1인 기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제 사업으로 이제 시작한 거라서 제가 원했던 사업은 이제 직원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요즘 그 약칙이네. 네, 그리고 저는 정리 사업을 선택했을 때도 10년만 하겠다고 네.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두 번째 제가 해야 될 사업을 약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뭘 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사업이 결정되고 네. 사업 모델을 정할 때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뭐 같이 뭐 동업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인 기업을 계속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키 대표님은 저는 그 생활 신조가 한 번 하면 또라이인데 자주 하면 캐릭터다라는 말을 늘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뭐 컨텐츠 교육을 하는데 한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예, 사람들이 봤을 땐 웬 이상한 또라이가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런 걸 입고 다니고 또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해줍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정한 게 혼자 하면 또라이인데 함께 하면 브랜드라는 말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를 사실 세상에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수익을 많이 내는 브랜드, 뭐 어떤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는 일들을 만드는 브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같이 놀고 뭐 같이 어떤 거를 한다는 사람들이 좀 뭉치면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다 그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다 틀리지만 뭔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좀 있다면 그게 정말 2명이 돼도 그게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10명이 될 수도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큰 회사, 큰 기업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정말 각자의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같이 키워보고 싶은 야망은 좀 이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게 1인 기업 그 계속 하실 생각인지 질문 주신 분이? 그건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패스. 네, 잘 두 번째 질문은 수익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또는 전략 어떤 분이 질문했죠? 네. 네, 요거 그러니까 수익 안정화를 위한 노력 또는 전략이 있는지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은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거의 된 분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또 답을 주실 분 있는지.
네, 오래 하시면 안정됩니다.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래 하면 안정적이다. 근데 안정지기까지 어떤 뭔가 또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여담이지만 제가 생존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영상이나 광고 쪽을 이제 아무래도 분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어떤 회사의 광고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마음대로 만들고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 누구십니까? 했더니 전데요. 왜요? 영상 만들었거든요. 왜 만들었어요? 그냥요. 그러면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보내줍니다. 링크만 보내줍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끝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지 이거? 바라는 게 뭐지? 그럼 제가 이제 저도 만들었는데 그거 고생했는데 어떻게 좀 뭐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얘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저 원한다고 그냥 달라고 하면 제 얼굴 워터마크를 박아서 줍니다. 네. 뭔가 전략적으로 영업을 하시네.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거기 회사에 제품을 받습니다. 제품을 받아서 제 브랜드로 이거를 퍼뜨립니다. 네. 이벤트로 여러분들 뭐 핸드폰 액정이 깨진 분들은 액정 보호필 100개를 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돈은 남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마케팅으로 들어갈 돈은 네. 그런 식으로 인지도를 쌓아왔고요. 네. 나중에 이제 돈으로 주는 분들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살아남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것도. 오래 하면 버팁니다. 결론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가 그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뭐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네, 버틴다는 표현보다는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요인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내가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을 때 이게 내 목적과 부합된다면 할만한 거니까요. 그런 목적 의식에 대해서 자꾸 되뇌이시면서 계속 잘 이겨내시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 예전에 그 윤선 작가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본인의 상품을 만들라, 본인의 제품을 만들라.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집 정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를 위해서는 개인 브랜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SNS 블로그를 뭐 주구장창 했었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집 정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브랜딩 차원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원하는 니즈를 맞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서비스 중에 4시간에 컨설턴트 한 명이 방문해서 12만 원에 해드리는 정리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좀 고가일 수 있는데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 가장 크게 그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건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 한 3초면 설명할 수 있어요. 4시간 12만 원? 3초인데 4시간 12만 원 한 명.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고객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수십 개 아니면 뭐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이런 방식보다는 그러면 4시간이라도 이용해 볼까? 네, 그렇게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예전 직장 생활 했을 때 했던 일이 상품 기획이라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상품을 고객이 맞는 어쩌면 좀 범용적인 고객의 성향의 어떤 니즈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이제 보완하거나 또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상품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조선 대표님 같은 경우 저렇게 상품 기획을 했어요. 그럼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걸 하나 꼽자면? 네, 아니 뭐 저 아까 그 질문 잠깐 제 의견을 얘기해드려 보면 돈 중요한데요. 저는 그 돈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잘하다 돈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을 즐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게 즐겁게 하면 주변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 나를 평가하고 그게 또 다시 일로 연결되고 네. 뭐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너무 자꾸 그 금전적으로 엮어서 자꾸 뭔가 판매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더 좀 반감이 생길 수도 개인적으로 있다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일단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에게 되게 막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일단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과정을 즐기고 돈이 만들어지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수익 창출에 대한 얘기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잖아요. 1년 안에 이제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게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고 조급함이 이제 거기서부터 돈의 우선순위를 먼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직구 가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아 너무 돈 밝혀 네.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요즘 그 윤석열 대표님 요즘 돈 너무 많이 밝히시는데 좀 줄이시지. 뭐 그동안 너무 안 밝히셨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비수기가 4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겪다 보면 바짝 이제 그 좀 정신 차리고 벌 수 있을 때 이렇게 그 농사 짓듯이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알겠습니다.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너울량 질문. 그러면 이제 수익에 대한 문의도 하셨지만 지금 1인 기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언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혹시 1인 기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기라는 게 이제 1월부터 12월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아니 20대를 얘기하나요? 30대를 얘기하나요? 뭐 그런 걸 얘기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한 번 더 읽어주면 네. 1인 기업을 시작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고 좋은 시기. 물어보셨거든요. 네. 뭐 그냥 개수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몇 월 달에 창업했어요? 저 7월 달에 했어요. 7월이요. 몇 월 달에? 5월달. 5월 달. 저도 5월 달에 5월 달. 저 4월이었던 4월, 걸로. 예. 예. 저 11월이요. 저는 1월에 했거든요. 야, 다 다른데 한 랜덤한데? 4월에서 5월이 이게 좀 좋네요. 그때가 막 물 나오고 막 그럴 때 가장 물 들어올 때가 좋은 건가요? 따뜻하잖아요. 따뜻할 때. 네네네네. 가장 힘든 시기가 어딘가요? 겨울인가요? 여름인가요? 일반적으로 1인 기업으로 생활할 때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네, 저는 사실 뭐 비수기는 없는데요. 오. 비교적 겨울에 1, 2월이 좀 비수기입니다. 1, 2월이. 네. 저기 배우기 대표님. 저도 겨울에 이제 좀 비수기고요. 네. 아까 그 언제가 적정이냐고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잃을 게 없을 때. 네. 왜냐면은 예, 그때 사업하시는 게 가장 많이 배우고요. 가장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계속 그러고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저는 투자를 받거나 뭐 이런저런 외부적인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혼자 스스로 했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뭘 해도 이거는 내 잠 그냥 뭐 경험이고 내 시간이고 하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잃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이든 뭐든 내가 잃을 게 없을 때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아닐까. 네. 저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맨날 그게 벼랑 끝이는 맨날 바닥이라. 사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다 잃었을 때 시작하면 좋죠. 네. 더 잃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내일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재다 보면은 결국은 한 계절이 또 가고 내년이 또 가요. 그냥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시면 필요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또 버티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고요. 네. 내일부터 하십시오. 뭐 저도 공감하는데 무엇인가 못하는 것은 너무 젊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게 이제 가슴 뛰는 삶의 이력서에 써라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일 하시는 게 나아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하셔서 잘 되는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요. 하시다가 안 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시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장님 마음을 한번 경험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점 같습니다. 아, 오늘 말고 내일이요? 오늘은 이제 지났으니까. 오늘 한잔 해야죠. 네, 또 윤선인 대표님은 언제 돈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창업을 했던 시점이 마이너스 통장 830만 원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자금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당장 창업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도 좀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표는 그 밥값 벌기 그게 목표였고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뭘 좀 할 수 있겠다, 뭘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사실 1년 이상 버티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꽤 오랜 시간 좀 버틴 거지만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의 수익이 없이도 내가 정말 뭐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버틸 수 있다, 자신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이제 사업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래도 나름 꽤 크게 사업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우리 회사는 10년이 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개월 후에 얼마가 들어올고 얼마가 나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나서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온 걸 예측한다? 나가는 거는 이제 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된 기업, 어쩌면 이제 그래도 그 업계에서 성공한 또 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 그 회사의 CFO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재무에 대한 건 굉장히 뭐 기업의 어떤 뭐 피 같은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내가 얼마 정도를 버틸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뭐 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기대치를 가지고 또 나름의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능력 같은 거잖아요. 저 돈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춘 상태가 아무래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저희는 한 그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하냐면 내일을 찾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시키는 일들을 하고 또 시키는 일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시키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내 일을 하고 싶은데 계속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저는 내일을 찾고 싶을 때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거기에서 내가 욕 먹을 사람들은 뭐 사실 제가 욕 먹는 거는 결국은 저 자신한테 욕 먹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욕 먹으면서도 내일을 찾고 싶다 그런 게 한번 좀 느꼈을 때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일만 시키고 맨날 욕 먹고 뭐 하니까 회사는 잘했다는 것보다 못했다는 게 많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일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내일을 찾고 싶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은 이제 한 1년 정도 먹고 살 돈 그런 걸 갖고 저는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를 그동안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까 이제 은종선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현 작가님처럼 뭔가 블로그를 저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 블로그가 세상에 좀 많이 알려져서 조금 더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과 다르게 이제 그때는 이제 블로그가 되게 없던 시기라 소수 몇 명만 해도 쟤 괜찮아. 뭐 네이버 다음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때라 좀 좋았던 운이 좋았던 부분들인 거고 요즘은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쉽지는 않겠지만 저기 너굴량 같은 경우는 저도 뭔가 그냥 하다 보니까 시작한 케이스인데 저를 계속 이제 그래도 버티게 할 수 만들었던 힘은 진짜 약간 그게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 오면 막 애쓰면 또 뭐가 하나 물꼬가 트이고 근데 그 물꼬가 트이기 직전에는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 물길이 하나 열리고 또 다른 물길이 열리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서 어떻게든 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믿고 가면 그래도 뭔가는 되겠구나. 내가 지금 뒤돌아봤을 때
막 엉망진창처럼 와 이리저리 찍은 발걸음 같아 보이지만 그게 시야를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 그게 어떤 그냥 하나의 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헤매는 것 같아도 그냥 어떻게 왔던 것 같고 저도 그냥 그냥 시작을 해야겠다는 순간에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망설임 없이 네, 선지름 후수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정책은 있나요? 맞나요? 예, 혹시 네. 그 1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 정책 이런 걸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으시네요. 활용해 보신 없어요? 1인 기업은 이한 건 아니고 이제 창업에 네.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죠. 그게 다 네네, 그렇죠. 예, 예, 이용했던 창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걸 이렇게 해봤고 결과는 SB에서 SBA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 네. 예, 저는 2기였고요. 네. 그게 지금 8기인가까지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그런 류의 형태 프로그램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많이 받았죠. 예.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 부모님이네 부모님. 예, 아니 뭐 용돈이에요, 용돈. 예. 거의 운영 자금을 제가 이제 좀 받다 보니까 사실 첫 1년치 제가 시작과 동시에 거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었죠. 그 밥값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 돈은 이제 이렇게 뭐 그 막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뭐 그걸로 막 핸드폰도 아니 그 노트북도 사고 디카도 사오고 사서 나오고 예. 그렇게는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예. 네. 그 유용비는 안 되지만 예. 이게 다 정산해야 돼요. 밥값 얼마 썼다 그래서 근데 다른 분은 왜 이렇게 정책 그런 뭐 네. 1인 뭐 창조 기업이나 뭐 그런 정책 쪽을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네, 뭐 저는 창업 시장에 사실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근본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프로그램도 창업을 해서 기업을 키워서 고용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좀 찾으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 쓸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정부기관 담당자라고 해도 1인 기업은 지원 안 해줄 것 같아요. 일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네. 실정은 고용을 창출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초기 창업 지원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딱 네. 1인 기업만을 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좀 찾아보시면 많이 있지만 1인 기업만을 위한 지원 제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정부가 1인 기업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자원을 지불하면 어떤 그 사회적으로 더 큰 시너지가 나는 데다 지원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뭐 다른 분은 또 해보신 저도 이제 청년 창업했다 저도 4기 출신인데 저도 월 한 50에서 100 사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장비밖에 안 샀고요. 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렇게 썼는데 정부 지원을 사실 하면 좋은데 그 오기가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서 해야 뭔가 버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괜히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운영비를 받았는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피해 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리고 정부 지원해서 뭐 마케팅 지원사에서 받아갖고 오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일을 맡겨도 그 정가에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머니를 이제 다시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런 순환 구조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자금 돌리기용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진짜 그런 의지를 좀 계속 기대다 보면 자생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혼자 버티다가 이제 팀을 짜가지고 뭔가를 받는 거 생각을 해보겠지만 1인 기업이라면은 사실 어쨌든 혼자서 실험해보고 혼자서 실패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1인 기업을 혼자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식적으로 해서 그 사업자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부 지원 제도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도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부 기관의 조달 사업도 하고 정부 협력도 하고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네. 못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을 나 혼자 한다라는 범주로 너무 한정시키면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 팀을 짤 수도 있고 1인 기업도 뭐 1인이 주식회사가 되니까 뭐 협동조합 체계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로만 너무 한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자금들이 이제 정책 자금들도 있을 거고요. 1년 중에 이제 뭐 상반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마치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하신 지금 윤소년 대표님이나 아니면 배우키 대표님처럼 그런 어떤 좀 약간 월 정기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래도 1년을 일단 뭐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아마 질문 주신지 않았나 싶고 저도 한 10년 생활하면서 뭐 받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시간을 정부에다 파는 것 같다는. 결국 내 시간은 나의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회사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들 그거보다 조금 내가 덜 먹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걸 그냥 계속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 부분이 좀 크고 만약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마이너스 대출 받듯이 이렇게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손 벌리면 또 대출 받아서 생활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뭐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하나 더 질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세금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정산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잘 하세요? 잘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그런 쪽이 아닌 분들이잖아요. 뭐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옷을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사업자를 낼 때 패션 컨설팅으로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옷 사는 건 다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쩌면 이런 세금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비용 처리가 되는군요. 뭐 물론 비용도 되지만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부가세. 네네. 그래서 부가세를 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사는 게 더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사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네네. 예,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숫자 노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낼 때 하고 종소세 이런 거 낼 때 되면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불편해요. 한 달이 괴롭군요. 예? 25일까지 가기가. 네, 결국은 23일쯤에 그걸 만들어서 내거든요. 네네. 근데 23일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네. 그것도 이 정보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지금 네. 직접 처리하세요?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세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담당자가 있으신데 네. 예를 들면 뭐 부가세 자료 같은 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넘기죠. 예. 소득세가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얽힌 게 좀 있어서 네네. 아 많이 번다는 뜻이군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네, 그 윤조준 대표님 같은 경우 세금은 뭐 그런 거는 또 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관리 안 합니다. 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배워서 하려고 네네. 하지 않고요. 네. 네. 그냥 비용 주고 맡기고 네. 뭐 세금계산서는 제가 발급하면 되고 네. 나머지는 다 법인카드 쓰니까 네. 뭐 분기마다 그 엑셀로 내려서 보내주면 알아서 해주고 네. 그냥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가서 강의를 한 건 더 하자. 저는 뭐 이런 주의지. 그래서 뭐 못하는 것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굳이 뭐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그 세무 처리는 이제 변문 세무사한테 맡기는군요. 주변에 좀 여러 계셔가지고 네. 또 가까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뭐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로- 그랬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래서 그 뭐 이해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인간관계가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은 서로 도움 주고 있으면 주고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저기다 지불하면 저분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출로 보지 않았고요.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뭐 그런 좀 비즈니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무소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저기 그 유조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 저기 윤선현 대표님. 예, 저도 초창기 사업할 때부터 그 세무사 서서 기장을 했고요. 개인 사업할 때는 뭐 월 5만 원. 네, 지금은 이제 법인이니까 좀 깎아서 16만 5천씩 내고 있는데 기장. 네, 그러니까 기장을 하는 것에 대한 뭐 이렇게 시간 낭비 이런 부분보다는 저도 이제 잘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고 이 사실 사업자에게 가장 그 좀 줄여야 될 게 이 스트레스거든요. 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이 버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사실 이렇게 이것을 막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복잡하죠. 피하고 싶어서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 소득도 있고 이제 그 법인 소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예. 그 배우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저 우종찬 세무사입니다. 네. 일단은 네 세무사를 저도 쓰는데요. 그 보통 이제 카드 해가지고 뭐 지출을 좀 이렇게 막 늘리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고거래 좀 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리뷰 컨텐츠다 보니까 제품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카드로 사는 것보다는 중고거래를 하면은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지방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부산까지 10만 원 깎으려고 막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배우고 사람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거는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만 나가는데 하나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면서 욕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구나라는 어떤 되게 그 만족감이랄까요? 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 세금은 늘 어렵지만 항상 그 낼 때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벌 수 나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해서 좀 뿌듯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 냅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이렇게 있을 때도 3.3% 안 떼고 사실 했어요. 왜냐면 할 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유 그래 내가 쟤보다 좀 더 버는데 내가 내지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종찬 세무사가 아직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간접 광고 축하드립니다. 틈새를 놓치지 않으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마지막 질문이라 특별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1인 기업 어떻게 시작하고 뭐 향후로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종성 대표님하고 윤선환 대표님 두 분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업을 이제 하셨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사업의 엑시트 전략으로 1인 기업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들도 엑시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1인 기업을 그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른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잘하려고만 하지 어느 한 시점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런 한계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전략도 다시 또 돌아오는 전략, 리턴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다면 뭐 지금 그런 생각이 뭐 어느 정도 그런 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다들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나리오 자체로 플랜이를 한번 생각. 근데 그 안 되는 게 어떤 상황일 때 안 되는 거다. 그때 한번 내가 이런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어떤 한계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의 주변의 가족들이 정말 반대를 해서 더 이상 같이 지속도 생존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한계 사항일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뭐 저한테 주신 질문이니까 저는 뭐 초기 웹 에이전시로 창업을 하다가 뭐 1인 기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책을 냈는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업보다 이게 적성에 더 잘 맞는구나. 그래서 접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 뭐 뒷걸음치다가 제 적성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걸 찾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성과도 있고 뭐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안에 이제 고민은 있죠. 지속될 거냐,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규모를 다시 키우는 게 맞나,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 삶을 또 꿈꾸면 뭐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저는 뭐 사는 건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고민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앞날이 무궁무진할 거라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저도 내일을 계속 고민하긴 하지만 그냥 현재 주어진 일 충실하게 하면서 뭐 5년 후 10년 후 상황이 바뀌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다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서부터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돌진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방법 찾고 그때그때 바꿔 나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일단 초기에 그 규모의 비효율성을 뭐 아주 뭐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시 규모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계속적으로 1인 기업을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컨텐츠는 바뀌겠죠. 그래서 시대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저도 이 밑에서 또 올라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컨텐츠는 언젠간 바꾸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1인 기업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냥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 이 일을 안 하면 또 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뭐 더 잘할 자신은 없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 하는데, 근데 제가 있는 업종에 한 75세 되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창업을 시작했던 2010년 제가 5월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마포세무서에 내려왔는데 신청하자마자 10분 안에 나오는 게 굉장히 그 당황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나는 개인 사업자를 낸 거죠. 네.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아 우리나라는 참 창업하기 쉬운 나라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이제 그 제가 폐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진짜 폐업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폐업하는 게 진짜 힘들다. 예,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빚이 회사에 제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좀 빚이 있어서 사실 항상 그 폐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더 이상 뺄 돈 없을 때, 예, 여기서 이제 뺄 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예, 폐업을 할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일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제 2의 이제 사업 아이템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라는 사업으로는 나름 이제 뭐 그래도 6년을 운영을 했지만 아이템의 성격상 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러면 또 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 혼자 이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 제가 기대하는 수익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느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수익 채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아예 목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좀 당돌한 목표일 수 있는데 빚이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목표를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1년 6개월 정도 안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성계천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웃기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회사의 가치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 가치의 수준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저희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제가 10억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안 팔아봤으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투자한 한 3억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한 7억 정도의 가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물론 시간적으로는 1년 6개월이 굉장히 좀 짧고 빡센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6년 동안 뭐라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10억 프로젝트를 10억 프로젝트로 정했는데 10억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 윤효준 대표님하고 두 가지가 키워드가 생각나. 빚 정리. 10억.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현 작가님. 출구 네, 전략. 출구 전략 혹시 그런 들어보신 적 생각했는데요. 네. 제가 공식적으로 블로깅으로서 어차피 저는 이것이 시작됐으니까 블로그를 시작한 지 내년 4월이면 딱 10년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슬럼프가 생기죠. 굉장히 힘들었다가 감정적으로 뭐 버틸만 하다가, 근데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 생각했어요. 딱 10년만 하자. 아, 네. 10년이라는. 네, 딱 10년만 해서 그때 내가 해온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을 비교 정리하면서 네.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하자. 네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한을 정해두고 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 이제 시즌 1 했다. 그럼 시즌 2 하듯이. 시즌 2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그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이제 저기 뒤에 최인호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최인호 실장님은
그동안 이제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이제 그 뭐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에서 장사꾼 마인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꾼 마인드를 바꾸면서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전환하게 되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동일하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꾸준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그 시점에 터닝 포인트를 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줘서 출구 전략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거기에 엮어서 같이 기존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도 계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배수의 진을 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뭘 할지, 혹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뭘 할지, 혹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더 만들어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1인 기업가의 출구 전략의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또 냉혹하게 얘기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 결국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한 3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1999년도 회사를 나왔어요. 나와서 2002년도까지 다시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1인 기업을 생활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직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데 거기서 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문서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2009년에 회사 나왔을 때는 직급이 거의 대리 정도까지 달고 나오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 만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업무 능력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주어진 일이 되게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창업도 해보고 거기서 문서도 해보고 기업과 같이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조직과의 관계 능력들을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인맥이나 뭐 그런 네트워킹도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때는 저는 회사로 다시 들어갔죠. 2002년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4년 동안 배운 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배우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리턴했을 때 좋았던 것들은 명확한 목적들이 생기더라고요. 명확한 목적들이 생겨서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다시 배우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역할이 기반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해오시고 있는 부분이, 이것도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그 1부, 2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이렇게 공개 방송, 그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뭐죠, 골방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더 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이분들 진땀 빼고 계시는데 예, 되게 편안하고 약간 좀 누주합니다. 이렇게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핑퐁 하는 것들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약간 또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말씀 소감 해주시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저쪽 배국희 대표님부터. 네, 다음에 초대 가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고요. 라이브의 꽃은 초대 가수죠. 네. 예, 저는 언제든지 회사를 팔 의향도 있고요, 넘길 의향도 있습니다. 네. 맨날 하면서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맨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뽑기로 대표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회사, 열려 있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와서 딱 뽑은 다음에 너 대리네. 딱 일주일, 야 너 일주일 동안 대리야. 이런 식으로 뭐 대표고 뭐 어떤 직급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 어떤 짓이들 할 수 있는 되게 재밌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원, 그런 그룹,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왕 태어난 김에 좀 세상에 좀 재밌는 족적을 남기고 살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나서 여기 이렇게 그 청중으로 앉아 있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패널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진짜 얼떨결에 앉게 되었고, 특별히 준비사항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누었던 대화의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사실 재밌고 긍정적인 얘기는 거의 없고, 막 빚 얘기, 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 열받았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는 이야기죠. 뭐.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성공한 1인 기업가로 이제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 저처럼 뭐
법인 만들어서 막 직원들 월급 주면서 허덕였던 이 저의 그 지난날의 잘못, 그러니까 그 후회, 지금은 후회. 1인 기업이 가장 속편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그 사업 스토리죠. 그래서 실패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땀을 낯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인 기업급 한 분들이 각각 처음에는 이제 하나 있다가 좀 있으면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면 또 하나 배우고 또 이것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오래 되시면 되게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저거 다 언제 배워야 돼 그러는데 보면 처음부터 아마 다 배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배우시지 않았나 싶은데 윤종신 대표님. 네, 저는 그 어차피 뭐 100세 시대고 앞으로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그 90세까지 일하면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고 생활하는 수준도 바뀝니다. 그래서 또 일반 성인은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을 일과 함께 지내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의 가치보단 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떠나서 일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그래서 그냥 그 조직 일원으로서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냥 나와서 내가 크게 스타트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게 뭐 해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1인 기업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취업하는 방법, 뭐 크게 기업을 일으키는 방법 못지않게도 소중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 좀 더 1인 기업을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를 보고 계시군요. 네. 사실은 홍 소장님께서 뭐 공개 방송하니까 오라고 그러셨을 때 그래 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 앞에 제 친구가 와 있는데요. 쿠시카츠 쿠시엔이라는 요 가까운 그 일본식 튀김 요리를 파는 집을 하는 사장님이신데 저희 대학 동기인데 그 집에 갔다가 나중에 제 대학 동기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랑 요즘 이 페이스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는데 이 친구도 나만큼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제가 꼭 이 친구한테 들렸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응했고요. 예, 그러면서 간접 광고도 좀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1인 기업, 그러니까 뭐 저는 계속 원맨 컴퍼니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제 외국 분들하고 일하면서 이제 뭐 설명하는 게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나 원맨 컴퍼니 내가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여행을 가도 내가 뭐 뭘 해도 다 날 위해서 하는 게 다 회사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회사를 하면 밥을 먹어도 날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여행을 가도 날 위해서 가는 거고 내가 옷을 사도 날 위해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 참 굉장히 괜찮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일엔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서 아까 뭐 궁금해 언제 시작하면 좋겠다. 근데 바로 내일 시작하시라고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확인했고 또 저보다 먼저 선배님이시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런 고민들을 나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나랑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위안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아무튼 선배일 수도 있겠지만 연령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연령대 나머지 분들 네 분들 다 아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아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젊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네 그만큼 연륜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희정양.
패션이 오빠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그 저희가 이제 39회 때 1인 기업가의 정의 그리고 1인 기업가가 왜 생겨나고 있는지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녹음 30회 녹음하고 오늘 40회 녹음을 하는 건데 참고로 이 40회는 추석 연휴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1인 기업가 그러니까 40회 첫 공개 방송을 하면서 1인 기업가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게 돼서 그게 굉장히 저는 기뻤고 그동안 이제 다양한 1인 기업가로 살아오는 뭐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 만나보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같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를 서로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1인 기업가라는 게 되게 어떤 직업군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뭐 시켜서 하고 의미 없고 남의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런 직업군이 또 새로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다는 의미라서 그래서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선뜻 이거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기존의 패널로도 모시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하면 또 끝나면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하는데 그때 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지금 힘들지만 다시 또 내일은 또 행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10년 또는 뭐 오랫동안 해 오시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도 충분히 또 오랫동안 해 오시고 또 같이 또 사업을 해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다음에는 또 공개 방송 때는 또 앞에 있는 분 또 여기 모셔서 또 여기서 또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게 작지만 1인 기업이라는 어떤 시장이 뭐 서로 이제 네트워킹들이 필요로 하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0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